어차피 지금은 투자자 그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막 3년 보고 5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CPI 관련 뉴스예요. 결국 CPI는 안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자체가 9월 대비 지금 0.4%가 올랐다고 나왔어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푸드랑 에너지를 뺐을 때 지난달 대비 이거는 작년 대비예요. 이게 지금 1982년 후 최고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데이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다음 달 초에도 75포인트 그리고 12월에도 75포인트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CPI 데이터예요, 여러분. 폴캐스트가 8.1이었는데 8.2가 나왔죠. 참고로 8월에 주가가 좀 잘 반등해줬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빼고 지금 예상보다 CPI가 계속 더 높게 나오는 상태예요. 참고로 이 숫자는 콜 CPI가 아니고 전체적인 CPI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푸드랑 에너지 비중을 많이 줄인 거고 요게 all item 그냥 CPI인데 그냥 CPI는 지금 4개월 연속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연준이 보는 건 사실 콜 CPI예요. 그게 지금 2달 연속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에 따라 연준의 액션이 보통 결정되니까요. 자, 그래서 CPI 한번 디테일하게 봐볼까요, 여러분? 요 September 숫자가 지난달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중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요, 에너지 가격은 좀 내려왔어요. 근데 참고로 요 에너지 부분, 요거 5%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요 에너지가 8%예요. 이 5%에서 요만큼 내려온 건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8%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쉘터예요. 렌트 가격. 이게 50%를 차지해요, 여러분, 거의. 근데 이게 다 지난달 대비 0.7%, 트랜스포테이션은 1.9%, 메디컬 케어 서비스는 1%. 지난달 대비 여러분 1.9%가 얘로 오른 거면요. 그거를 1년어치 어저스했을 때 20%가 넘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내려온 게 에너지랑 자동차 가격? 요게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슬슬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선행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닌데 이게 두 개가 내려와야 된다고 전 봐요. 음식과 쉘터. 이게 지금 안 내려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비중이에요. all items 당연히 100%고 음식이 이제 13.6% 보이시죠? 그 쉘터 보시면요. serviceless energy services가 56%예요. 굉장히 큰 비중인데 렌트 가격, 뭐 집세 뭐 이런 게 3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medical services가 뭐 6.8% 등등 해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오는 게 보이진 않고 있다. 그게 현실적인 지금 분석이에요.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CNBC에서 리포트한 자료예요. 학교나 직장에 있는 음식이 작년 대비 91%. 이거는 조금 퀘셔너블 숫자인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어페어 42%.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텔레비전이랑 스마트폰이 작년 대비 많이 내려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주식이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태가 안 좋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 반도체 칩들이 지금 남아 돌고 그 일렉트로닉스가 좀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건 서프라이즈 같아요.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득을 보는 기업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투자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에어페어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마진율에 타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에어라인 관련 주식들 오히려 테크주보단 지금 상태에선 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어차피 지금은 투자자 그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막 3년 보고 5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확률 때문에 세일하는 주식이 더 세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4차 관련 고평가 성장주들은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지금은 따르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쉽게도 결국 interest rate probability는 4.5에서 이제 4.75 레벨로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75포인트 11월 초 그리고 12월 말에 또 75포인트 올릴 걸로 예상하고 채권금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채권금리는 오늘 상승했다가
크게 장중에 좀 하락을 했어요. 이때 주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주식은 지금 채권금리 흐름에 따라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전 보고 있고요. 참고로 주봉으로 봤을 때요. 이건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도 11주 연속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그래도 꺾이는 게 보일 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렌트 가격이 사실 내려오고 있다는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CPI에 나오는 지금 렌트 가격이 오르는 건 그거는 지금 레깅 데이터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볼 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일단 선행 데이터로 봤을 때는 렌트 가격이랑 아파트먼트 디맨드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 즉 몇 달 뒤에는 CPI의 렌트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가 반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움직임이 몇 개 있어서 그거부터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어마어마한 주식들이 S&P 500 안에서 잘 상승했어요. 근데 유난히 지금 뛰는 주식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구글도 약간 뛰어요. 나머지 주식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페이팔도 약간밖에 안 올라갔고요. 자, 근데 공통점이 뭔가요? 아마존이랑 테슬라. 빅테크 주식 중에서 PE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평가돼 있고 조금 인터넷 관련 주식,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주식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주가 움직임들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다우가 나스닥보다 더 상승한다는 뜻은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정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가 S&P, 그 다음에 다우예요. 지금 다우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 연속 나스닥보다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한 5일 연속 지금 계속 다우가 나스닥보다는 더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돈은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으로 아쉽게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는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마어마한 반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테크주도 비교적으로 3등이니까 잘 올라갔지만 에너지랑 금융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나스닥의 제일 비중이 큰 주식들이 테크놀로지랑 컨슈머 시클리컬이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식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 3개는 별로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아크는 오늘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지수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성장주가 약세인 상태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도 성장주는 더 많이 하락하면서 디펜시브한 주식은 지탱해주고 있고 상승할 때도 지금 성장주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아직도 고평가 4차 산업 성장주 막 샤피파이, 아크케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저는 지금 환경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지수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리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갑자기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역으로 올라오는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 분석을 해봤어요. 2월 24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조금 다르긴 해요. 요거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케이스고 이거는 아예 개파라고도 시작해서 쫙 계속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월 24일 때 움직임이랑 오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때도 보시면 결국 단기적으로 상승해주긴 했지만 다시 하락한 다음에 이 더블 바텀 레벨을 리테스트 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하락한 다음에 지탱 레벨을 이 며칠 동안 나오다가 상승해줬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인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 고점 레벨이 좀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느낌. 특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좋게 나온 다음 상승하면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오버솔드 된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올라와 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확실한 거는 아직도 나스닥도 하락 트렌드에 딱 이렇게 있고 요게 약간 변수였다고 보시면 되고 S&P도 똑같이 이때가 변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 하락 트렌드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레벨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레벨에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서 이제 지탱을 해주는지 베이스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근데 변수가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변수를 말씀해드리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은 지탱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타이완 세미컨덕터 같은 주식을 보시면요. EPS 성장률 57%.
매출도 29%를 찍었어요.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근데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건 주봉으로 나와서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와 있는데 오늘 5% 이상 올라갔고, 참고로 5년 PE 레인지도 보세요. 지금 이 10일에서 39 사이로 움직였는데 최저점인 상태예요. 완전히. 그만큼 TSM은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내년에 성장률이 아예 없더라도 11PE면요 가치주 수준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뭔가요? 중국이 타이완을 칠 수도 있고, 전쟁 관련 리스크가 있고, 전체적인 그냥 반도체 섹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최근에 많이 내려간 주식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요. 주식이 지금 펀더멘털로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테크니컬과 오히려 매크로 환경에 제일 임팩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앞으로 금리를 더 예상보다 인상하고 6%까지 올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오늘 같은 반등은 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것 같아요. 참고로 델타 에어라인도 오늘 3% 정도 올라줬고 이번 주에 오히려 상승했어요. 약간 RS 레이팅도 지탱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조금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이런 리오프닝 관련 주식도 에너지 가격만 내려온다면 나쁜 초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술주보다 지금 환경에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는 오늘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JP 몰겐, 몰겐 스탠리, 시리그룹, 웰스파고 완전히 은행 금융회사들이죠. 앞으로 실적 발표가 제 생각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요. 지금 사실 실업률은 낮으니까 그만큼 돈을 사람들이 벌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